안녕하세요. 미술사학과 17학번 이성진입니다. 저는 이중섭의 두 아이와 개를 전기적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대양 이중섭, 두 아이와 개, 전기적 방법론을 통해 본 두 아이와 개, 그리고 맺은 말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대양 이중섭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 이중섭은 1916년 9월 16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중섭은 유년 시절 평양 내 손꼽히는 부자인 외조부 덕분에 유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1931년 오산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이중섭은 국내 최초 미국 유학 출신 화가인 임용련에게 그림을 배우고 화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1936년 이중섭은 일본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케이트를 타다 다리를 다쳤고 다리를 완치하는 데 있어서 1년이 걸려 다니고 있던 학교를 포기하고 이듬해 문화학원 미술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문화학원에서 이중섭은 색채와 스케치가 강렬한 야스파와 같은 화풍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가 될 후배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납니다. 일본 유학 시절은 이중섭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본 유학 생활에서 돋보이는 이력은 1941년 이쾌대, 진안 등과 함께 조선신미술가협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1943년 자유미술가협회 특별상 태양상을 수상한 것 등이 있습니다. 1945년 5월에는 야마모토 마사코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스라에 두 아들을 낳아 원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이중섭과 그의 가족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해 12월 부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가져온 재산이 얼마 없어 이중섭과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제주도와 부산을 오가면서 연명해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인 마사코까지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결핵이 걸려 각혈을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1952년 10월 이중섭은 마사코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홀로 남은 이중섭은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편지를 일본에 있는 가족과 주고받습니다. 1954년 이중섭은 통영과 진주를 거쳐 그해 6월 서울로 이주합니다. 1955년 1월에는 서울 미도파 화랑에서 그해 5월에는 대구 미국 공보원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개인전은 성황을 이루었으나 실질적인 수입은 썩 좋지 못하였고 게다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전쟁 후의 마음의 상처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갑니다. 또한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던 이중섭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과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에 점점 깨달았습니다. 20세기 2, 4분기 일제시대, 전쟁, 해방, 좌우 이념의 대립 등으로 격동의 시대였던 한반도에서 온갖 풍파를 겪은 이중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로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이중섭은 1956년 9월 6일 서대문 서울적십자병원에서 무연고자로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아이와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섭의 두 아이와 개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피난을 간 시기인 1950년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로 15.2cm, 세로 8.6cm로 크기가 작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재질은 또한 은지이며 이 은박지는 담뱃갑 속에 담배를 포장하고 담배 향을 보존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이중섭은 이러한 은지화를 은박지 위에 연필이나 철필 끝으로 눌러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물감을 온통 칠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감이 마르기 전 헝겊이나 손바닥으로 닦아내서 파인선을 물감에 스며들어 선각이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각 표현은 철선과 같은 독특한 효과를 만들며 제작 방식에 있어 고려청자에 사용되었던 상강기법과 은입사 기법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재료인 은박지는 잘 구겨지기 때문에 그 구겨진 자국과 찢어진 자국으로 만들어진 우연한 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연한 선들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린 선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독특한 화면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중섭은 이 작품을 모두 굵은 선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대담한 필치는 평면적이고 공간을 무시하는 이중섭 특유의 감성을 보여줍니다. 작품의 양쪽에는 나체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좌측의 아이는 두 팔을 다리에 감싸 앉아 있으면서 향 좌측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측의 아이는
팔을 뒷짐지고 끈으로 연결된 개를 잡고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도는 서로 대조적인 효과를 드러냅니다. 또한 끈으로 연결된 개는 끈이 묶인 집게를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뾰족한 집게를 벌리고 있는 방향이 서 있는 아이의 방향 쪽이기에 개가 아이에게 경계심을 드러내고 집게를 통해 아이를 물려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다음은 전기적 방법론을 통해 두 아이의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피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품의 크기가 작고 재질이 은박지인 것 역시 전쟁의 영향이 큽니다. 이 은박지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를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은박지입니다.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이중섭은 작품 제작에 있어 재료의 수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중섭이 은박지를 다방이나 술집, 길바닥과 쓰레기통에서 주워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피난 시기 250점에서 300여 점 가까이 되는 작품을 그릴 정도로 그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줍니다. 1950년 12월 이중섭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재산을 거의 들고 오지 않아 이중섭과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마사코 역시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결핵까지 와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중섭은 가족과의 생이별을 결정하게 됩니다. 1952년 10월 마사코와 스라의 두 아들은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이 작품 소재에서 여실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소재는 이중섭 회화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입니다. 이중섭이 아이들이라는 소재를 많이 그린 것은 1952년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 있는 아이들을 그리워했던 것과 1946년 팔싹둥이로 태어난 첫 아들을 디프테리아로 잃게 된 점 때문입니다. 또한 작품의 향 우측을 보시면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 역시 이중섭의 많은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생활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부인 이남덕 여사는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어려워 바닷가에서 개를 잡아 먹었는데 이중섭이 개를 잡는 행위에서 미안함을 느껴 그림을 그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이중섭의 생애를 통해 작품의 단순한 해석을 뛰어넘어 작가가 그린 소재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맺은 말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섭의 생애와 두 아이의 개를 전기적 방법론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품의 소재인 아이들과 개를 통해서 이중섭이 타지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매우 그리워하고 재회하기 원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중섭은 굴곡이 많은 격동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감정이 작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애를 통해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그의 작품을 연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의문은입니다. 감사합니다.